예, 안녕하십니까. 장달령 변호사입니다. 방송은 요 사진의 여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일장기를 배경으로 했으니까 일본 선수라고 알 수 있겠죠. 그리고 목에 여러 개의 금메달을 거는 거 보니까 꽤 일본에서 유명한 선수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선수 아마 수영에 좀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은 이 선수가 누구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을 텐데, 바로 지금 현역 선수입니다. 지금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인데, 바로 일본 수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케 리카코 선수입니다. 예, 아직 20대 초반이고요. 일본 수영계, 뭐 수영계뿐만 아니라 일본 스포츠계에서 뭐 관심도나 또는 인기도, 호감도에서 거의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, 뭐 적어도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.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선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, 지금 최근 우리는 스포츠와 관련해서 조금 좀 짜증나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있죠. 축구도 그렇고 프로야구도 그렇고요. 여러 가지 좀 아주 짜증나는 그런 그 뉴스를 접해서, 오히려 국민들에게 좀 감동과 즐거움을 주어야 할 스포츠가 오히려 그 반대의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, 그런 차에 한번 좀, 우리 이웃 나라이지만 선수이지만 좀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이 선수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,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. 이 선수의 그런 스토리, 뭐 20대 초반이니까 뭐 인생 역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, 그래도 이 선수가 어릴 때부터 수영을 해오면서 지금까지의 그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. 예. 뭐 인생 역정이라고 할 만큼. 그런데 그 이야기가 참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에, 이른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. 정말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들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. 음, 이 선수가 지금 이 사진은 10대 중반,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인가 아마 이 선수 그 사진인데, 이 선수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수영 선수로서 이제 해 왔는데, 그 중학교 때부터 뭐 국제대회에서, 그 주니어 대회에서 또 두각을 나타내고 해서, 정말 뭐라 그럴까요? 일본 수영계 입장에서는 정말 기대를 했던 선수입니다. 예, 예. 그래서 지금 사진도 국제대회에서 이제 그 입상하고 이렇게 경쟁했던 선수들과 이제 기념 사진을 찍었던 영상의 사진인데, 이 선수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는데, 그것이 바로 2016년 리오 올림픽, 브라질 리오 올림픽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이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해서, 비록 이제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저병에서 4위를 하게 됩니다. 이 선수가 뭐 대단한, 그래도 그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 저병에서 4위를 그 발동되니까 4인가 5인가 아무튼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, 그리고 또 그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그 다섯 종목에 또 그 본선에 진출해서 상당히 일본 측에서는 큰 기대를 모았던 선수고요. 이 선수가 이 리오 올림픽에서는 비록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그 후에 아주 실력이 일취월장을 해서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는 아주 이 선수가 아시안 게임의 여자 수영을 이제 휩쓸게 되죠. 예. 그래서 뭐 거의
그 모든 종목, 여자로서의 뭐 모든 종목이라 좀 뭐하지만 6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땁니다. 이 선수가. 예. 대단하죠. 6개에서 금메달 따고요. 그래서 그 바로 이제 요것이 이제 그때 아시안 게임에서 6개의 금메달을 따고 그 사진 기념사진을 찍은 건데요. 그래서 이 선수가 그 MVP가 됩니다. 그 아시안 게임에 MVP가 되는 거죠. 예. 그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그래서 MVP가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수영계가 이제 난리가 났죠. 정말 이제 세계 수영 여자 수영계를 흔들어 놓을 그 아시아 수영 스타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정말 뭐 대단했었죠. 기록에 그런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? 기록 추이고 봐서도 바로 이제 그 2년 후에 2020년 도쿄올림픽 때는 정말 그 기록 추이가 계속 유지된다면 도쿄올림픽에서의 정말 뭐 메달, 금메달도 노려볼 만한 그런 이제 그 기대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 불운이 오게 되죠.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2019년 초에 혈액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. 예. 뭐 백혈병과 관련된 것인데 백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혈액암 진단을 받고 어떻게 보면 스포츠 선수로서는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죠. 그 암 치료를 받으려면 정말 그 고통스럽잖아요. 그리고 또 그만큼 또 훈련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뭐 일단 살기 위해서는 그 수술도 하고 또 치료도 받아야 하니까 인제 그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사실상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수영 선수로서는 인제 끝난 것 아니냐 인제 그런 평가를 받았었죠. 그런데 정말 이 선수 개인의 어떤 그 갖고의 어떤 노력, 의지 또 어떻게 보면 그 치료를 받고 그 기적같이 이제 재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면 지금 완전히 조금 마른 그런 이 리카코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치료하고 나서 재활 당시의 그 사진. 그때 그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털이 뭐 많이 탈모가 되고 몸이 바짝 마른 그런 이제 상태였었습니다. 그때의 그 사진 지금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이 앙상 마른 이러한 모습, 뭐 이제 치료를 하고 또 재활을 했지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행히 어떻게 보면 도쿄올림픽이 1년 코로나 때문에 수년이 되죠. 연기가 되죠.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1년여 동안 정말 훈련을 열심히 하고 해서 몇 종목에서 이제 그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. 예, 다행히 진출하게 됩니다. 그러나 그러한 그 백혈병 혈액암 치료 이후에 그러한 훈련 부족으로 뭐 입상하는 것은 뭐 언감생심 그건 뭐 불가능한 거고 어떻게 보면 출전하더라도 정말 다행인. 예. 그런데 만약에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면 정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스토리가 되는 거였는데 그런 이제 아쉽게도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여성 수영 선수로서의 나이는 그 한창 때가 이제 그러니까 10대 후반, 20대 초반이거든요. 보통 일반적으로.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가 이제 도쿄올림픽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그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나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올림픽에서의 그 못다 이룬 꿈,
때문인지 아무튼 이 선수가 계속 이제 2024 파리 올림픽을 목표로 해서 이제 훈련을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. 그 와중에 이제 바로 며칠 전이죠. 예,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. 예, 대학교 졸업을 하게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이 일본 대학 졸업식 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서 세 번째 요 선수가 리카코 선수입니다.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일본 대학은 이렇게 대학 졸업식 때 일본 전통 의상을 입는 것 같더라고요. 전통 의상을 입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는데요. 그래서 이제 학사 학위를 받는 졸업식 며칠 전에 졸업식을 마쳤습니다. 마치고 이제 그렇게 했고 바로 며칠 전에는 또 이 선수가 즐거운 소식을 또 전해줬는데요. 바로 이 선수가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실업팀 소속이 된 거죠. 그래서 일본 타이어 회사로서 유명한 요코하마 소속의 이제 수영 선수가 된 거죠. 예. 그래서 며칠 전에 이 리카코 선수가 다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자기는 요코하마 선수가 됐다, 일원이 됐다, 라고 그것을 밝히고 2024년 파리 올림픽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죠, 내년. 예, 1년 남은 그 파리 올림픽을 위해서 자기는 더 한층 열심히 훈련하겠다. 또 아울러서 이 선수의 그 은퇴 후의 삶, 직업이 아마 사회복지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신 또 사회복지사로서의 또 출발도 했다라고 그런 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? 이 선수에게 이 수영 선수로서의 꿈인 올림픽에서의 메달 획득, 그것이 이 선수에게 꿈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종적인 꿈은 아니고 최종적인 꿈은 아마 그 이후의 삶에서의 어떤 또 사회복지사로서 또 사회에서의 그러한 또 그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, 그것이 이 선수의 또 궁극적인 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. 이 선수가 혈액암, 암 투병을 거치면서 일반인들은 선수로서의 생명이 다했다,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무색하게 정말 불굴의 의지로 그 암 치료 끝에 재활을 이겨내고 다시 선수로서 이렇게 활동하게 된 것. 이것은 웬만한 선수로서는 정말 이룰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선수가 바로 2024 파리 올림픽을 위해서 또 다시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에 정진하고 또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로서 자기가 또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이 리카코 선수의 이 스토리, 과연 이 스토리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. 네. 이러한 이 선수의 스토리가 일본인들에겐 당연히 감동을 주겠지만 우리도 이 선수의 이야기에서 스토리에서 우리는 또 감동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스포츠 선수들도 이제는 좀 이런 즐거운 소식, 감동을 주는 소식을 좀 전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. 제가 전에 방송에서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영웅의 어떻게 보면 차이, 구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. 스포츠 스타는 말 그대로 어떤 기록적인 측면에서, 어떤 성적 측면에서 다른 선수의 월등히 앞선 그런 선수를 우리는 스포츠 스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나 스포츠 영웅은 그러한 기록, 성적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 선수가 사회에 주는 의미,
사회에 주는 역할에서 정말 그것이 지대한 공헌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선수를 스포츠 영웅이라고 부릅니다. 비록 기록 성적에서 좀 미흡한다 하더라도 그 선수로서의 삶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를 스포츠 영웅이라고 부른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선수들을 보았지만 스포츠 스타에 그치고 스포츠 영웅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봤고요. 스포츠 스타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스포츠 영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스포츠 스타였는데 추락하는 경우도 있었고요. 여러 강을 보는 것이죠. 그러나 이 선수가 자기의 이 리카코 선수가 2024 파리 올림픽 본선에 진출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, 설사 거기서 메달을 따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선수가 그 이후의 삶에서 사회복지사로서 또 그런 삶을 일구어 나간다면 저는 이 선수는 스포츠 영웅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는 스포츠와 관련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, 짜증나는 소식을 접하는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 리카코 선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. 예,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. 또 다음 방송에서 또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